33153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2분의 1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경매를 낙찰을 받고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집이 이런 집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집은 거주자는 없고 이 집은 거주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지분권자들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요 집이 앞에 집이고 요 집이 저기 뭐야 아까 빨간 집이고 요 집은 창고 같은 집이에요. 근데 요 집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든지 이 빨간 집에서 사는 분이 내가 보면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리고 지분이니까 반 나누자 하면 이분들이 협상을 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낙찰을 받고 잔급을 내고 나서 보니까 경매가 나올 때는 주인이 둘이다 보니까 2분의 1, 2분의 1씩 2분의 1이 나왔는데 경매가 진행되고 우리가 잔금 낼 때는 둘이서 합의를 해서 이 땅을 잘라놨더라고 2분의 1을. 잘라놨어. 이렇게 잘라놨어.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가 진입도로가 있는 데는 지네들이 갖고 415-3을 그 지분 낙찰가 짜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분을 산 게 아니라 415-3을 사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가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주시청에 가서 이거 경매로 집어넣는데 왜 달랐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진짜 경매로 진행됐네. 아 그래도 지분권자들이 잘라달라면 우리는 잘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에 있는 지적관들이 잘못해놓고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은 경매가 진행되면 압류했죠. 압류해놨으면 압류해놓은 다음엔 압류하고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압류 이후의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이거 압류됐고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분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놓고 어쩌다 분할을 그냥 해놓고 내가 가서 왜 이걸 경매를 치는데 압류를 하는데 이거를 분할했냐 했더니 압류를 해놔마나 지분권자들이 와서 분할을 합의했으니까 분할해달라면 우리는 분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경매 진행되는 법정에 갔죠. 법원에 가서 내가 물어보지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경매가 진행될 때는 압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놨더라도 우리가 415-3을 산 게 아니라 415-3의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 양쪽 잘라놔도 양쪽에 다 2분의 1씩이고 세 개를 잘라놓으면 세 개 다 2분의 1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나서 잘났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고 양쪽 두 필째 다 지분이 2분의 1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자 그래가지고 양쪽 다 이제를 건물 철거해라 지려내놔라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돈끼리 같이 2분의 1씩 샀던 거지만 근데 그 사돈 쪽에 한 명 있는 사람이 변호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우리 소장들을 보더니 이거 저도 사돈이 돼서 어떻게 하자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소송이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법으로 이렇게 됐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사들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고 이거 무슨 법무사한테 소송을 맡기십니까? 이거 내가 변호사한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마무리는 내가 못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쪽으로 하겠다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알죠. 여기를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지려내놔라 해갔더니 여기 아까 빨간 집이 있죠.
벽돌 집에 살고 있는 분이 법원에 나왔어. 나왔는데 한 60세 후반 되는 어머니와 40세 되는 아들이 같이 나왔는데 40세 되는 아들이 장애자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60대 후반 된 엄마가 우리는 어두 갈 데 없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데 뭐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겠지만은 건물은 우리 거고 여기서 살았으니까 건물병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판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1,500만 원을 주는 걸로 할 수 없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우리 여기 저기 낙찰받은 우리 이 수강생도 치과 의사야. 부부가 치과 의사야. 여자 치과 의사고 남자 의사도 좀 여유가 있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어떤다? 1,500만 원만 좀 조정해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한다 보니까 이 낙찰받은 사람 반은 변호사고 반은 지금 치과 의사죠. 근데 장애자 애를 데리고 나이 먹은 노인네가 와서 나가라는데 나가긴 나가는데 집값을 좀 쳐주십시오. 그러면 판사님이 돈 있는 사람 보고 주라 그래, 주지 말라 그래. 지금 어떻게 좀 주십시오. 한 1,500만 원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그럼 1,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잘 끝났어. 그러면 그 1,500만 원을 변호사하고 치과의사하고 반씩줘야 되죠. 그렇죠? 판사님이 또 실수하네, 판사가. 판사가 실수한 걸 보시죠. 뭐라고 실수했나? 결정사항입니다. 결정사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 누구에게 4분의 1, 누구에게 4분의 1, 조국자 누구에게 3분의 1 비율로 분배한다. 그러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는 것에는 동의했고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니까 여기 부부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공유로.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서 그거를 분할해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한 거야. 근데 조정실에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한테다가 그 장애자를 들고 나온 엄마한테다가 1,500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시죠. 원고들은 피고 누구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누구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어떤다? 주고 나가라.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보시죠. 이게 판사님이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 수강생 치과의사가 원고죠. 피고는 변호사가 피고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피고죠. 피고 변호사한테는 우리는 다 팔고 나누자고 했고 장애사는 거기서 공부를 천 거고 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고는 우리고 피고 1은 변호사고 피고 2는 장애인이야. 근데 원고는 1,500만 원을 주고 우리는 변호사하고 2분의 1씩 지분이니까 1,500만 원 2분의 1씩 주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판결문은 원고를 어쩌다 피고에게 1,500을 주라니까 우리 낙찰자 치과 의사가 혼자 1,500만 원을 주니까 판결을 내려놓은 거야. 조정실에서 합의한 거고 그런가? 착각을 한 건데. 무슨 얘기 이해가 안 가세요? 우리는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한테다가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 1, 피고 2는 거기에 그 건물에 거주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거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너 된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우리한테 주면서 1,500만 원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 원고인 내가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인 이분의 주인과 우리가 같이 1,500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 1과 원고 1이 합쳐서 피고 2에게 1,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은 그렇게 했는데 판사님이 착각해서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500을 줘라. 그거 다 풀어서 어떻게 한다? 돈으로 나눠라.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1,500을 다 물게끔 판결문이 났잖아요. 이해가 가셨어요, 지금? 네. 무슨 얘기인지? 네.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결정 못 받아들인다. 다시 이의 신청을 한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재판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는 그 변호사가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정수 변호사 법무사한테 대한 제가 맡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정수 법무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하고 같이 해요. 그 상대편이 답변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 앞으로는 내가 할 테니까 법무사 손 띄십시오. 그러니까 나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거기까지 해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이의 신청을 다시 해서 재판에 다시 갔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이런 사건이 났었다는 거 아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감정사도 실수를 하고 등기하는 사람도 지분이 1을 넘겨서 실수하기도 하고 판사님도 실수하기도 하고 추천 물건을 하는 이종신이도 실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 하나 했다고 쳐 죽일 놈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실수하잖아. 감정사도 실수하고 등기하는 사람도 실수하고 판사님도 실수하지 않냐 이런 얘기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회사를 가면은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이렇게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 실수하지 않게 한 번씩 더 검토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실수도 없게끔 막 해서 그런 계층에서 자기 입장에서 연구해갖고서 실수를 없게끔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검토하는 것이 제도가 있듯이 우리도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낙찰을 받았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은 해결하자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내가 항상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자는 얘기 안 하고 네가 골랐잖아 하면은 이제 나하고는 끝나는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해? 네가 들어갔잖아.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들어갔잖아.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많이 골라줬어. 네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나한테다가 네가 골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대화를 안 하지만은 교수님 생각지 않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한다네. 근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하지 않고 네가 골랐지 않냐 그러면 나는 네가 들어갔지 않냐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다음 주일에 오서 보면 진짜 희한한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희한한 일이 많이 있지만 이 경매 보게끔 되면 다음 주에 보면 야 저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이 다음 주에 어떤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경매 사건에서 아까 보면은 그 지적과에서도 경매에서 압류된 것도 자르기도 해줘. 그런 일도 있죠. 전기부 등본이 지분으로 할 때 일이 넘게끔 숫자도 잘못 써줘. 감정평가서는 20인데 앞집을 감정했죠. 판사님 둘이 다 이렇게 해놓고 어떡한다? 원고가 다 지불하라고 판결을 잘못 내리죠. 이런 일들이 경매에 가서 보면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이런 일이 많지는 않죠. 그러면 이런 일을 제가 겪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경매 물건을 해봤으면 제가 이런 것을 못했나? 조금은 해봤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다른 희한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